자, 첫 번째 보면 일단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 자, 그 페이지 재료에다 47쪽에 하나만 적어줘. 대빵만에 적어줘. 이 위에 대빵만에 적어줘. 성분 원소. 성분 원소. 자, 내 이름이 박윤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윤정아 해도 되고, 누가 박 선생님 해도 되고, 나 박원장 해도 내가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박윤정 해도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중학교 때부터 강조하던 건데, 성분 원소, 얘들 성분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되고, 성분 원소라고 해도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재료에다가 성분 원소 같은 말이다. 이랬나 적었나? 예스. 그리고 난 뒤에 1번 문제 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동그라미. 더 이상 다른 걸 분해가 안 되는데 분해 X. 이랬습니까? 얘를 갖다 뭐라고 할까? 원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2번 문제.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학자가 만들어 놓는 주기율표가 있다 그랬잖아. 이런 주기율표 누가 만들었더라? 일단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말고 맨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멘델레예프. 책에 보면 무식하게 맨 처음 이런 안 한다 그지? 최초라고 하지만 외우기 위해서 멘델레예프여라서 맨 처음으로 표로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다. 이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거 모방을 했어. 왜? 한 두세 군데가 틀렸어. 이랬나? 그걸 그대로 들고 오면서 조금 모방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모즐리였고 현재 100년 이상 이 주기율표가 깨어지지 않았어. 완벽하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러면 과학은 항상 변한 건데 안 깨진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이분이 만들었는 거 무슨 순서였느냐? 원자 번호 순서였지. 혹시 기억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거나 원자의 전자수하고 똑같다. 맞지, 그지? 그래서 번호대로 이야기했는데 완벽하더랬으면 그전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했지. 원자량 순서대로. 조금은 다르다 했나? 원자량은 양성자, 중성자 되는 질량수하고 비슷해. 이해됐습니까? 무게 비슷한 건데 얘는 그냥 그러니까 원자 핵안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었는데 그거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도 있었는데 요거만 더해서 원자량 플러스 짜리만 해서 원자 번호. 맞지? 그지? 엄연히 다른 거다. 엄연히 다른 건데 원자량 순서에다가 아니 지금은 얘가 중요해. 원자 번호. 그래서 1번부터 표를 적었잖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생님 잠깐만요.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현재 핵과 조금 더 진화된 걸 2학년 3학년 대학교 때 배우는데 전자가 껍질에 있다. 그래도 에너지 준위 같고 맞지? 그런데 안쪽 껍데기에 몇 개? 2개. 바깥쪽 껍질에 8개. 그리고 이 밖에도 8개가 되면 딱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지. 8개가 되면 안정적이다.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숫자 8이기 때문에 안쪽에 건 좀 예외적으로 2개를 지닌다. 바깥쪽에 건 8개면 딱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주기율표 정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대부분 이렇게 막 돼 있는데 그거 금속이다. 금속. 근데 금속이 아닌 게 있더라. 안일비자. 맞지? 그래서 선생님 요거 별 달았다 그지? 1등급이냐 넘어가느냐 보고 경계가 될 수 있다. 비금속 정말 중요하고 여기 비금속이 있다. 그래서 비금속은 웬만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비금속인데 예외적으로 누구? 수소? 이렇게. 이랬습니까? 그래서 원소 금속과 비금속. 그럼 금속은 누구랑 달라? 안일비자 금속이랑은 달라. 상온에서 고체고 자유전자가 있어서 광택을 지녀. 광택을 지니고 얘가 자유전자라 그랬지.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열 갖다 줄게. 나는 전자 갖다 줄게. 전기 갖다 줄게. 이렇게.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근데 과학은 외력이 항상 예외가 있어. 누구? 수은? 그렇지. 수은은 금속 중에서 예외적으로 액체. 맞지, 그지? 그러면 지금 금속은 그쵸, 고체고 광택이 있고 열, 전기, 전도성 강한데 비금속은 어때요? 쟤하고 다르면 돼. 고체거나 기체. 그럼 갑자기 이 생각이 들고 있으면 액체는요? 전적으로 주기율표 딸랑 2개밖에 없었지. 맞아, 딸랑 2개밖에 없었어. 누가? Br2 브로민 액체. 됐었나? 그러면 요거 있었었고 광택 저런 얘기 안 하겠지. 전기 전도선 얘기를 안 할 거라고. 됐습니까? 또 다른 하나. 금속은 누가 잘 될 거냐면 나 양이온되기 정말 좋아. 나 음이온되는 거 정말 좋아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란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진다. 자, 한 번만 보자. 2번 문제. 2번. 금속은 뭐? 열, 전기 잘 통하겠지. 됐습니까? 3번. 2번에 실온에서 금속은 대부분 고체지. 거기 HG 수은만 예외다. 가능하겠습니까? HG 수은만 예외다. 3번. 주기율표에서 비금속 동그라미 위에서 보니까 초록색 쪽 있지, 그지? 오른쪽 위에 있었다. 비금속, 오른쪽. 자, 그 다음 3번에 중요한 거 비금속은 누구를 포함을 해야 돼? 여기 봐봐. 양이온된 거 금속인데 예외가 H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산할 때 양이온. 그렇지, 그치? 하지만 얘는 금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쌤 얘기 잠깐만 들어봐봐. 1쪽에 수소와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과 루비륨과 세슘과 막 있어. 근데 사실은 얘들은 뒤에 좀 달라진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하지는 않아. 얘들한테 얘들 1쪽에는 이 금속과 비금속 수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수소라는 녀석은 사실은 저 식구가 아니야. 우리 집 식구가 아닌데 갈 데가 없더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와 이랬거든. 자, 봐봐. 우리가 봤을 때 리튬 고체 금속, 나트륨 고체 금속, 칼륨 고체 금속, 심지어 수소는 H2로 되어서 기체인 거야. 하지만 왜 세로로 같은 족에다 넣느냐? 수소는 1번이라서 껍데기 전자 하나, 리튬은 3번 21, 나트륨은 11번 281, 칼륨은 전자 2881, 19번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밖에 다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너 좀 다르네. 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래서 얘가 와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쪽은 누구와? 수소와 알칼리 금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태연아 섞어. 살아. 자, 그렇다면 일단 너희가 책으로 봐야 됐던 게 3번에 비금속, 수소는 뭐? 비금속이었다. 그 다음 마그네슘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금속이었고 칼륨 1가 양이온 금속이지. 됐나? 알루미늄 몇 가 양이온? 3가 양이온 금속.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구나. 칼륨 1가 양이온이구나.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구나. 자꾸 손으로 체화시켜야지 실수 안 할 거니까. 금속 양이온 되는 거, 수소 빼놓고 양이온 되는 거 다 금속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누구? 수소, 탄소, 산소겠지. 됐나? 넘어갑니다. 4번에 주기율표. 일단 원자 번호 동그라미 맞지, 그지? 두 번째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 세족대왕셈 이렇게 얘기했다, 그지? 맞다. 세 번째 주기율표 몇 주기까지 있다? 전자껍질 7주기까지 있었지. 몇 족까지? 18족까지. 가능합니까? 4번에 같은 족,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 맞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된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 밑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다? 원자과 전자. 적어주시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원자과 전자. 자, 쌤 질문이 있는데 18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더라? 0개. 쌤 필기에 별 아래 위로 2개나 있었대. 그치? 원자과 전자가 18족은 몇 개? 0.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설명을 잠깐만 하고 하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1족이 있었고 17족이 있었고 18족. 우리는 3개를 해야 돼. 그치? 1족 원소가 누구? 알칼리 금속. 그러면 1족의 알칼리 금속인데 알칼리는 어른들은 아마 알칼리란 말을 좋아할 건데 대부분 학생들은 잘 못 들어봤을 거거든. 너는 알칼리 대신에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야. 염기성. 어때요? 미세한 차이는 있어.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 이랬지? 그럼 알칼리 금속이다. 쌤 금속은 그래 양이온 잘 된 애다. 맞다. 염기성 잘 되고 양이온 잘 되고. 근데 원래 산성, 염기성, 액성은 물에 녹여서 확인하는 거야.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전이 자체가 물하고 섞이면 얘가 어떤 성질 지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지시학 기억나? 염기성? 가장 확실한 건 무무불. 페놀프탈레인. 딴 애들은 색깔 그런 거 없지. 근데 페놀프탈레인에 붉은색 되더라.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니까 붉은색 되더라. 이렇게 됐던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1쪽의 알칼리 금속을 끄집어볼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 사실 뭐라고 해야겠냐면 1쪽 빼기 수소. 얘가 맞아요. 1쪽에서 수소 빼고 나머지 알칼리 금속. 됐지? 그러면 얘들 밑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 쌤 번호도 알까요? 당연하죠. 번호 몇 번? 7번, 3번, 몇 번? 11번, 8개, 19번. 됐지, 그지? 그런데 얘가 누가 반응성이 크더라? 반응성. 칼륨. 왜? 양이온 되어야지 반응성 큰 거지. 뭐니까? 읽기 쉬운 거지.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양이온이 정말 잘 된다. 얘들인 거지. 됐습니까? 얘들은 또 공통점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치즈케이크 같아. 다른 말로 무르다. 두 번째 공기 중에 딱 놔두니까 색깔이 까맣게 변하더라. 원래 얘가 은백색이었거든. 은백색의 메탈 금속이었는데 누구 만났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 자, 알칼리 금속 대표적인 거 나트륨.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중의적으로. 선생님은 뭐 좋아할까? 나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2가지지. 하나는 산소, 하나는 물이니까 요거 얘들도 진짜 좋아한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메탈 더하기 산소 만나는 순간 난 일가양이온, 너는 이가음이온. 맞지? 일가양이온, 이가음이온. 크로스. Na2O처럼 M2O. 그래서 질량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산소 원자 개수가 줄어들면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 얼마? 2. 갑자기 M이 4개가 돼줘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은백색이었던 금속이 산화금속. 얘들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했다. 광택은 사라져요. 이랬습니까? 얘가 광택이 있었는데 아예 광택이 사라졌어. 됐지? 그 다음 3번째. 메탈. 얘들이 누구 만났다고? 물 만났다고. 중화 반응을 쌤 빨리 가르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 우리 책 순서 막 뒤집어서 나갔지, 그지? 자, 물은 얘가 누구와 누구의 합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더해진 거야. 한번 봐봐. 너희들 물 분자 봤었을 때, 물 분자 봤었을 때 얘들 한꺼번에 수소, 산소 잘 안 돼. 빼봐. 빼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 요거 보라색이 전자일 거거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얘가 원래 지가 가진 거 말고 좀 더 있어서 OH 마이너스, H 플러스, 요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갑자기 수소, 산소로 안 나눠지는 거라. 말 되겠나? 그래서 물이 누구와 누구?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되면 이 금속이 갑자기 나 양이온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지. 누구 쫓아내고? 수소. 야, 비켜봐. 내가 양이온 될 거야. 하고 들어가겠지. 그럼 누가 생길까? M, OH. 됐지? 그러면 아까 누가 쫓겨났다고? 수소가 쫓겨났지. 어머나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수소 기체 뭐? H2지. 그치?
H2니까 앞에 뭘 달아줄까? 2분의 1을 적어주는 거지. 이랬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싹 다 2 붙일 거다? 근데 이게 빠른 접근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치, 이 접근이 빠른데 2라고 안 헤맬 거라. 이랬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이거 누가 잘 되더라? 칼륨이 제일 잘 되지. 그래서 반응이 잘 돼요. 너는 반응이 좀 격렬해요. 반응이 어때? 매우 격렬해요. 이렇게. 무슨 기체 발생할 거다. 수소기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이미 염기성 OH-가 있었기 때문에 페놀프탈린 붉게 될 거다. 얘들이 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1쪽을 했으니까 우리가 저쪽 끝에 있는 몇 쪽? 17쪽을 한번 해보자. 17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할로젠. 책에는 할로젠만 나와 있던데 이러니까 애들 갑자기 금속 붙이고 비금속 붙이고 난리 났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할로젠, 원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랬나? 근데 할로젠 특징이 몇 쪽 원소? 17쪽. 그럼 17쪽 원자가 전자가 몇 개? 7개. 원자가 전자수가 7이라는 얘기는 여기 원자가에 있는 거 동서남북으로 우리 전자 적어주기도 했지. 동서남북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두 개씩 했을 때 하나가 딱 혼자 있겠지. 참. 이 자리도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잘 돼? 하나만 줘. 이렇게. 얻고 싶겠지. 그래서 일가 음유는 잘 될 거야. 아니면 좀 줄 사람 없나? 줄 원소 없나?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좋았어. 내가 일가 음유는 되기 위해서는 쟤들하고 결합하면 될 것 같아. 일쪽 딱 마음에 들어. 쟤들 전자는 싫어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HX를 구성합니다. HX. 수소. 그리고 할로젠 대신에 X 쓸 거거든. 그래서 HF, HCl, HBr, HI. 지금 번호는요? 그래, 여기다 적을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약간 열심히 보고 있던데, 혹시 플로린 몇 번? 9번? 그 다음 줄에 여기 3주기, 그치, 8개 있었지. 그럼 몇 번? 17번. 그 다음부터 변수지. 몇 개? 18개 있지. 얘가 몇 번? 18개 다니까 35번. 그 밑에도 18개. 그렇지, 53번. 어머나, 점점 무거워지겠네? 맞지? 근데 음료는 누가 잘 될까? 플로린. 왜? 핵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 잡아오기 쉽겠지? 맞지? 그래서 얘들은 반응성이 얘들이 컸다, 음료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얘들이 수소랑 결합했을 때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얘 HCl 이름은 염산. 그러면 얘들은 산성. 끝나? 염화수소 기체였지만 염산이 되고 산성 수용액이 되더라. 두 번째. 얘들은 물론 1족 원소하고 결합을 잘해서 대표적인 거 NaCl 같은 거 만들 겁니다. 1족하고 결합해서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 X2. 지금 이게 뭐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유 결합해서 2 원자 분자 상태를 만들고 얘들은 F2, Cl2, Br2, I2 상태가 기기액고. 점점점 원자량 커질 거니까 기기액고. 이렇게 색깔은 담황, 또 황록, 그리고 젓갈, 흑자로. 됐습니까? 됐어. 자, 보자. 일단 49쪽. 첫 번째 알칼리 금속. 1쪽에 속하는 거 맞나? 할로젠 17쪽이겠지. 날리고. 두 번째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맞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쫙 증가해서 할로젠 맞다. 5. 3번에 알칼리 금속은 끊고 물 동그라미. 물하고 반응했다. 물에 있는 OH랑 결합하고 수소 넣어 나가. 이거 맞지? 그래서 누구? 수소 기체 발생? 맞습니다.
4번에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할로젠, 쟤는 염기성. 얘는 산성. 됐습니까? 염기성 땡, 산성이었다. 됐습니까? 6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동그라미. 같은 족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같은 족, 동족. 동족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됐지? 무슨 수가 같아서? 원자과 전자수.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 밑줄. 화학적 성질 밑줄. 자, 7번. 7번은 쌤 바로 그냥 얘기해도 되지? 리튬 3번, 껍질 2개, 원자과 전자 하나.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 전자 껍질 몇 개? 281, 3개. 원자과 전자 하나. 그 다음 8번 산소. 전자가 2, 6 되겠지? 원자과 전자 6개 되면서 껍질은 2개다. 됐습니까? 내려갑니다. 자, 2주기 동그라미. 주기란 얘기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주기, 전자 껍질. 그렇죠? 전자 껍질. 전자 껍질 2개짜리 어디 있다? 리튬, 산소. 오케이. 두 번째, 화학적 성질. 얘가 중요하지. 수소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지. 알칼리 금속은 누구를 빼라? 1족 빼기 수소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리튬과 나트륨만. 수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스. 넘어간다. 자, 뒷페이지. 자, 여기서 확인. 잠깐, 요 부분 확인. 페놀프탈레인 동그라미. 페놀프탈레인 동그라미. 밑에서 둘째 줄 염기성 동그라미. 붉은색 동그라미. 확인했습니까? 그 다음. 밑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동그라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칼리 금속 반응성 어디가 크다? 전체를 쫙 잘라. 선생님은 작은 거 이런 거 공부 안 해. 큰 거만 해. 이렇게. 알칼리 금속은 여기, 할로젠 저기, 반응성 크다. 됐습니까? 거기 한 번만 체크. 우리 오른손 쓴 사람 많다. 왼손도 있지만 쫙 이렇게 잘 끝이 그지? 틀렸을 때 이쪽 끝에 여기다가 그래버리면 갈륨 쪽이 커지겠지. 이렇게 한 번만 적으라. 끝나? 예스. 기분 뭐? 다시. 선생님이 여기 리튬 있고 나트륨 있고 갈륨 있으니까 이쪽 밑에가 커지는 거라. 여기가 아래쪽이 커진다는 걸 그냥 아래쪽으로. 선생님은 할로젠은 저쪽이 크고 알칼리 금속은 아래쪽, 이쪽이 크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내가 공부할 때 되게 헷갈리더라고. 어제까지 알칼리 금속 번호 크면 반응성 크다 이렇게 외워놨거든. 할로젠은 딴 건지 몰랐어. 딴 건지 모르고 번호가 작은 반응성이 크대.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 양이온 되면 반응성이 크다, 음이온 되면 반응성이 크다. 그건 몰랐지. 그냥 반응성이 크다를 외웠던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얘는 번호가 커서 얘는 번호가 작아서 커지니까 딱 잘랐을 때 이쪽이 크더라, 반응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해석 확인. 해석에 알칼리 동그라미 끄집어 당깁니다. 해석에 1번에 알칼리 끄집어 당겨서 염기성 적어주시고, 염기성. 그리고 쉽게 칼로 동그라미 잘라졌지? 끝에 무르다 동그라미. 무르기. 자, 2번. 광택의 X. 광택이 왜 사라졌을까? 누구랑 결합? 거기다 더하기 O2 적어주시고. 산소 반응했지? 검은색 적어주시고. 산소와 반응 또는 더하기 O2. 검은색. 자, 그 다음. 알칼리 금속 물 동그라미. 물과 반응했지? 무슨 기체 발생했다? H2 발생했지? 그리고 MOH도 한번 적어줄까? MOH. OH-가 여기 결합을 했다. 넘어갑니다. 4번. 붉은색 동그라미. 이유가 뭐였을까? 염기성이다. 페놀프탈레인 염기성이다. 이해됐나? 됐습니다. 옆에 1번 문제. 자, 혹시 있잖아. 그런 거 알아? 뜨거우면 화학 반응이 잘 돼. 근데 심지어 얘들은 찬물인데도 잘 돼. 정수기 찬물.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이랬습니까? 사실은 이런 실험할 때는 정수기 물 이런 거 안 쓴다. 증류수 씁니다. H2O만 따로 있는 거. 일단 본다. 실온에서도 잘 반응한다. 잘 동그라미. 알칼리 금속 잘 반응한다. O. 두 번째, 물과 반응해서 무슨 성? 염기성의 동그라미. 맞다. 세 번째, 광택을 잃는 것 밑줄. 누구랑 반응? 나는 산소 좋아하고 물 좋아해.
O2지. 수소 X.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알칼리 금속 기억에 무르다 동그라미. 니네 물 동그라미. 산소 동그라미. 잘 반응 밑줄. 누가 제일 컸느냐? 칼륨이 제일 컸겠지. 세 번째. 물하고 반응하면 끊고 무슨 기체였다? 수소 기체였다. 자, 그럼 수소 기체는 쌤 궁금한 게 있다. 이게 가연성이었는지 조연성이었는지가 좀 헷갈려. 뭘까? 가연성입니다. 내가 연료가 될 수가 있다. 폭탄이 될 수가 있다. 이랬나? 가연성. 적어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알칼리 금속 반응하지? 자, 표에 보이나? 매우 격렬 동그라미. 격렬하게 동그라미. 잘 반응해 동그라미. 외우고 들어가야 돼. 매우 격렬해 칼륨 있지? K 적어주시고 격렬해 나트륨 적어주시고 잘 반응해 리튬 적어주시고 됐습니까? 선지 기억 봅니다. 반응성 칼륨이 제일 크다. 맞지 그지? 자, 니은에 자, 기억니은 어차피 다 염기성 아니야? 똑같아야 되지. 붉은색으로. 변화 없으면 X. 세 번째 물하고 반응할 때 무슨 기체? 수소. 가연성 기체다. O. 정답은 기억 디귿. 뒷페이지 갑니다. 자, 이 페이지 비어있으면 안 됐던 거다. 그치? 자, 분명히 한 번만 보면 수소. 1번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리고는 껍질은 하나에 전자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껍데기 하나, 1주기. 원자과 전자 1. 산소는 8개지. 그럼 양성자 8개, 전자 8개 이렇게 있었는데 양성자, 전자 번호 다 똑같았다. 주기는 몇 주기? 2, 6 되겠나? 직접 숫자로 한번 적어놔봐. 2, 6. 2, 6. 그럼 전자가 2개, 6개다? 껍질 2개지. 원자과 전자 얼마? 6이다. 몇 쪽? 16쪽. 한번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16쪽. 원자과 전자는 6개다. 16족이다. 됐나? 자, 네온은 10번이지. 2, 8. 됐나? 2, 8. 그러면 핵 옆에 전자 껍질이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2, 8. 옥텟 규칙 만족해 안 해? 하지. 자, 쌤 뜸들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주기 몇 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 얼마? 0이죠. 됐습니까? 8하면 안 된대. 0입니다. 별표대. 그치. 자, 마그네슘 12번.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전자 껍질이 2, 8, 2 되겠지? 그럼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몇 쪽? 얘는 2족. 2족. 됐습니까? 염소. 17번이지.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다 17, 17, 17. 그럼 껍질에 2, 8, 7 됐나? 원자과 전자 몇 개? 7. 됐지? 족 몇 족? 17족.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이런 식 보여, 안 보여? 왼쪽 아래쪽에. 보이지? 박스, 박.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할로젠. 얘들 될 때. H2Cl2 이런 식으로 될 거. 그래도 항상 시험 문제 제가 나지 얘가 나진 않았거든. 넘어갑니다. yes. 자,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1번. 자, 첫 번째. 금속, 비금속. 금속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손 갈 때 눈 가면 돼. 눈 갈 때 손 가고. 두 번째 금속, 광택 동그라미. 세 번째 비금속. 대부분 X에 말이 안 되지, 그지? 전체 주기율표 꼴랑 2개지. 대부분 X. 날려. 정답 몇 번? 3번. 가능합니까? 자, 1번에 5번. 수소, 네모 박스.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 일반적으로 금속. 자, 알루미늄에 적어주자. 몇 가 양이온? 3가 양이온. 철에다 적자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 아연? 2가 양이온. 됐습니까? 금속은 잘 모르겠으면 2가 양이온이다. 됐나? 1쪽에 있던 거 있지? 그리고 은. 빼놓고 금속은 잘 모르면 2가 양이온이다. 자, 갑니다. 2번. 현대 동그라미. 현대 주기율표 누가 이해하겠다? 모즐리가 이해하겠다. 손 빠르게 움직이고 모즐리. 원자 번호 순서대로 쫙 적어. 쫙 적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모즐리가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 나 가로는 세족이제. 족의 X.
가로조가 아니다. 가로가 죽이지, 그지? 안 고쳐도 되지만 아닌 단어를 정확하게 X하고. 두 번째, 같은 족 화학적 성질 맞습니까? 화학적 성질 동그라미. 원자 번호 맞지? 오, 정답 4번. 자, 그 다음 큰 3번. 자, A, 누구지? 수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1번에, 기억의 OX. 틀렸습니다. 무조건 묻는다. 수소는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일 거다. 날려야 돼. C, 누구지, 저 자리가? 16쪽, 2주기 16쪽? 산소지. 그러면 졸답게도 저기는 비금속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까? 금속이 몇 개 있냐면, 얘들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있지, 그지? 금속 20번까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요. 이거 쫙 붙여서 이야기하면 잘못해서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금속은 요거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나, 리, 베, 마, 알, 칼륨, 칼슘. 이렇게밖에. 됐나? 되게 잘 난다. 자, 그러면 3번의 정답 몇 번? 4번. 넘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첫 번째, 이렇게 그림 딱 보는 순간 무르다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염기성이겠지. 염기성. 무르다, 그리고 염기성이다. 자, 그러면 리튬도 나트륨도 칼륨도 다 되겠지. 됐습니까? 첫째 줄에 칼륨 밑줄. 둘째 줄 리튬 밑줄. 칼륨으로 실험했고 리튬으로 실험했지만 걔나 얘나 비슷하다, 그지? 그래서 일단 리튬도 자를 수 있는 거 맞고, 두 번째 염기성이니까 페놀프탈린 붉게 변했던 거 맞고, 디귿에 칼륨으로 실험을 해도 염기성이지. 무색 X. 정답 3번. 5번 문제 알칼리 금속 밑줄 쫙. 선지 기억. 광택이 사라진다 밑줄 누구 때문이야? 더하기 O2. 더하기 O2. 두 번째 공기 중 산소랑 잘 반응하는 거 맞나? 맞다. 산소 동그라미. 세 번째 무슨 기체가 발생했을까? 수소가 발생해야죠. 수소 날리고 넘어갑니다. 정답 3번. 6번 문제. 석유 동그라미. 액체 파라핀 동그라미. 왜? 알칼리 금속은 뭐가 커? 반응성이 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거나 물하고도 반응을 한다. 그래서 얘들 접촉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액체 파라핀 속이나 석유에 보관한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반응성이 크다. 산소와 물, 차단. 얘들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됐나?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물과 산소 반응을 잘하니까 얘들 접촉을 차단해줘야 한다. 얘들 키워드 적혀 있으면 밑줄 쫙쫙쫙 해주시고. 됐나? 자, 7번 합니다. 7번. 자, 플로린의 적자 몇 번? 9번. 염소 적자. 17번 브로민. 35번 적어놓고 비금속. 비동그라미. 17족 동그라미. 이 가끔 7족이란데 17족입니다. 그럼 세 번째. 두 개의 원자 밑줄 분자.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이원자 분자. 직접 적어주시고 이원자 분자. 무슨 상태? X2입니다. X2. 이원자 분자. 수소 반응. 산성이다. 맞겠나? 산성 동그라미. 5번에 반응성이 매우 크지? 작아서가 X. 이거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물결줄 몇 족이지? 18족 비활성 기체 얘기하는 거 맞나? 18족 비활성 기체.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보면 어떤 애들 전자개수 막 세고 있거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쌤 봐봐. 우리가 일단 딱 보는 순간 쌤님 중간에요. 핵이 있는 것 같다. 근데 핵에 번호가 없어. 그럼 이 전자를 막 세느냐? 아니야. 분명히 무조건 안에는 두 개일 거야. 그 다음 전자를 어떻게 보느냐? 자,
동서남북 팔방으로 보는 거야. 그치? 얘를 하나, 둘, 셋, 넷 세는 게 아니라고. 자, 첫 번째 A를 딱 봐봐. 몇 개 빠졌어? 하나 빠져있지? 그치? 그러면 27 적어버려. 27, 17쪽입니다. 됐나? B를 딱 봤어. 몇 군데 빠져있어? 두 군데 빠져있지? 그럼 26 적어두는 거지. 그치? 세 번째 딱 봤지? 빠진 거 있어 없어? 28 적는 거지. 그치? 자, 모두 2주기. 주기 동그라미 인 전자 껍질 때문이지? OX. 맞다. 두 번째, 번호는 어때? 전자가 제일 많은 게 번호 크겠지? C, A, B. 됐나? 세 번째, 화학적 성질 밑줄 비슷한 애들 있을까 없을까? 없지. 됐습니까? 패스. 화학적 성질은 조개 같아야지. 9번 문제. 전자 배치다. 일단 선생님은 기억에 별표하고 볼게. 기억은 왕별이다. 왜 그랬을까? A. 이미 얘들아, 봐봐. 해결 번호 다 적혔지? 그럼 이런 행동을 안 해도 괜찮아. 수소 1번. 맞지? 기억 바로 볼게. A와 D는 화학적 성질 비슷. 281. 1 비슷하나? 아니지, 그지? 수소는 제외지. 그쵸? 수소는 제외입니다. 알칼리 금속 제외. 수소는 제외잖아. 그러면 기억에 OX, X. 두 번째, BC 같은 주기. 껍질수. 됐나? 세 번째, 할로젠이다. 거짓말. 할로젠 몇 쪽? 17쪽. 2, 7, 9번. 됐습니까? 넘어간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A.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최대로 밑줄 쫙 갑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최대 몇 개? 2개. 2개. 태어나 적어라. 최대 2개 다 모르는 사람 없다. 나도 다 안다. BC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완전 거짓말이네. BCD는 뭐가 같아? 주기가 같지. 화학적 성질 필요 있나 없나? 화학적의 X. 세 번째, DF 원자과 전자. 같은 종 맞지? 원자과 전자 밑줄 동종. EF 같은 주기지? 전자 껍질 밑줄. 설마 같다를 못 읽으면 안 되겠고, 번호가 제일 큰 건. 우리가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 번호가 커지지. 맞다. 됐습니까? 11번. 원소의 주기성, 주기성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 밑줄.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원자과 전자부터 나오면 안 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맞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해서 일단 161쪽은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는 숙제다. 숙제인데 잠깐만, 그 다음 페이지 할 때 정말 중요한 하나가 있어. 앞단원에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책 배치를 순서를 좀 다르게 한다, 그지? 자, 잘 들어야 돼. 자, 선생님 봐봐. 잠깐만. 선생님이 이뤄내겠다. 얘가 누구야? 수소 몇 번? 1번. 수소는 1번이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양성자 하나밖에 없겠지. 중성자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얘는 몇 번이야? 얘는 2번. 헬륨 2번 맞지?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 2개는 있어야지. 그런데 봐봐. 이게 축구장만한데 원자가 완두콩만한 원자 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넓은데 완두콩만한데 여기 플러스 입자가 2개 있으려고 하니까 둘이 싸우지 않겠어? 아유, 좀 참아라, 참아. 싸우지 말고 하면서 참아라, 참아라고. 누구? 중성자가 있는 거라. 근데 헬륨은 얘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돼. 이랬나?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대체로 얘야. 헬륨 잡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원자 번호 몇 번? 1번 수소. 질량수 얼마? 수소는 질량수 1. 됐습니까? 헬륨 원자 번호 몇 번? 2번. 질량수 얼마? 4가 될 거야. 맞아. 근데 자, 선생님 옛날에 조금 배신이었던 게, 배신감을 느꼈던 게, 우주는 무슨 상태? 진공. 우주는
거의 진공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물질 도움 없이 올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까?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앞에는 원자 개수겠지. 12대 1이 있대. 짜증 빡 나지? 나를 위해서 연기해 주는 거가. 아니, 선생님 진짜로 있잖아. 진공이라는 게 정말 믿었거든. 근데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거의 진공인데 웃자다 찾았어. 찾아보니까 걔들이 수소가 12개 있고 헬륨이 1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야. 꽉 차 있는 건 아니야. 꽉 차 있는 건 아닌데 거의 없는 것처럼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한데. 근데 수소가 12개 있고 헬륨이 1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개수가 몇 대 몇? 개수비가 12대 1이란 거지. 됐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물어봐도 돼? 질량비는 어느 정도 될까? 질량비는 12대 4. 일자리가 12개가 있대. 일자리가 12개가 있대. 근데 몇 자리가? 4자리가 하나가 있대.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12대 4기 때문에 몇 대 몇? 3대 1의 질량비. 됐습니까? 이걸 어디다 적느냐? 1번, 2번 사이에 적지 말고 사이에 적어야 되나? 그 재료에다 적어도 되겠지? 그치? 재료에 이 정도는 적어줄 수 있겠지? 매우 중요합니다. 앞단원에서 하고 와야 됐던 거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필기하기 전에 잠깐만. 생명체는 구성, 성분, 비율이 제일 많은 게 누구더라? 뭐로 배웠지 우리? 오, 참하네. 오, 참하네. 내운하면 안 돼? 이랬지. 왜 이렇게 하느냐? 얘는 안 외우면 무조건 틀려. 얘는 외워야 문제 풀 수 있는 거라서. 그게 3번에 있습니다. 됐지? 5 참하는 이미 외웠지?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조울까지만 필기. 쪽에 화학 결합과 물질 성질. 쌤 봤을 때 그래. 화학 기본 베이스 안 하고 물화생지 뭐 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 자, 화학 결합과 물질 성질인데 이거 하기 전에 쌤 이 얘기 잠깐만 할까? 너희도 혹시 원소 주기율표에 있었을 때 일단 제일 처음에 누구? 1번 수소, 3번에 리, 배, 비, C, N, O, V, 네, 그 위에 헬륨. 사실 헬륨도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여기 들어간 거라. 알지? 원자 껍데기 전자 몇 개? 2개. 얘는 원자 껍데기 전자 8개. 봐봐, 이것도 안 맞잖아. 그래서 얘들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으니까 생은 여기에 헬륨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었거든. 나는 헬륨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껍데기 전자 2개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얘보다는 실제로 성질이 이들하고 비슷해서 저기 넣은 거야. 아마 너희도 필기하고 하면서 고민했을 거야, 그지? 쌤도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 처음에.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쌤이 요즘 고민이 뭐냐면, 요즘 고민이에요. 그건 한 20년 동안 고민이 뭐냐면, 수업하고 집에 가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까? 그냥 작다. 너희도 이제 요즘 그런 고민 하지, 그치? 학원 마치고, 막 하다 보면은 밥도 못 먹고 학원 갔다가 마치면 10시인데 집에 도착하면 10시 반인데 먹자니, 살찔 것 같고, 안 먹자니 배가 고프고, 실제로 안 먹고 잤더니 새벽에 잠이 깨질 때도 있고, 그래.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원자도 그게 고민이래. 원자의 고민을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냐면, 내가 고민이 있는데 있잖아.
어떡하지? 참. 정기적 중성을 만족하고 살지. 아니면 중성 포기하고 그냥 옥택 규칙 만족할지. 야,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밥 먹고 자니까 속이 더부룩해. 안 먹고 자니까 배가 고파. 이런 것처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지금 얘들은 봤을 때 잘 안 보이는구나. 이 잠깐 있으면 앞으로 와도 돼. 자,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번호와 전자계수가 똑같은 거야.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똑같으니까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중성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누구 빼놓고? 얘들 빼놓고는. 나는 다 풀어주는 거지. 야, 너가 옥텟 규칙 만족하네. 좋겠다. 이렇게. 됐나? 옥텟 규칙이라는 게 뜻이 뭐지? 8 전자 규칙. 다시 뭐라고? 8 전자 규칙. 옥텟 규칙. 한국말로 8 전자 규칙이라 합니다. 이랬나? 전자 8개. 그럼 어차피 헬륨은 물 건너갔어. 지금 2개인데 뭐 누가 지한테 6개 주겠노? 같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옥텟 규칙은 여기 얘들부터 만족을 할 거거든. 얘들부터.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고민이냐면, 야, 질소, 여기 와봐. 있잖아, 내가 사실은 고민인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원자가, 전자가 있어. 지금대로 하면 7번이거든. 전자가 7개, 양성자수가 7개. 중성 맞단 말이야. 나 사실 얘도 좀 부러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 전자 3개 얻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누가 니한테 주려나? 그래도 난 받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어떻게든 얘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산소는 2개를 받고 싶어 하고, 플로린은 하나를 갖고 싶어 할 거다. 그치? 그래서, 몰라. 나 중성 포기하고 전자 뺏어와서 가질래라고 하면 1가 음이온, 2가 음이온, 이런 식으로. 3가 음이온 잘 안 되고, 얘 딴 거하고 또 결합을 하거든. 됐나? 그러면, 나트륨. 사실 니도 그렇나? 나도 고민인데, 네가 알다시피 2, 8, 1이거든. 요 하나만 없으면 완벽하단 말이야. 이 하나 좀 갖다 버릴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야지 뭐. 옥텟 규칙 만족해보자. 전기 포기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얘가 전자 하나씩 버리고 1가 양이온이 돼본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칼슘 2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롤 모델이 얘야. 됐습니까? 그리고 황, 염소, 칼륨, 칼슘은 롤 모델이 아르곤인 거야. 전자 18개 갖고 싶다. 10개 갖고 싶다.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근데 그럼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쪽에 양이온 잘 된 애들 우리가 뭐라 하지? 일반적으로 금속. 이쪽에 음이온 잘 된 애들 뭐라 하지? 비금속. 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니야. 잠깐만. 그래도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돼. 예외는 없어. 이렇게 된 거야. 헐, 잠깐만. 전기적 중성 포기하고 옥텟 만족하겠다 했는데 모든 물질은 중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방법이 그래 하나가 있어. 자, 나 있잖아. 양이온인데 니하고 결합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것 같아. 그래서 NaCl이 되는 거지. 됐나?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게 엄마나 아빠가 맞는 거하고 똑같아. 맛있는 거 사주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관심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 한번 해볼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다행이다. 내가 옥텟 규칙도 만족하면서 전기적 중성도 지켰네. 이렇게 된 거지. 됐나? yes. 그런데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만 만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쌤이
얘기를 하기에는 이렇게 요 밑에 붕어빵 집 앞에서 내가 시완이를 만났어. 어떻게? 어머 오랜만이네 이러면서 학원 가는 길이야 이러면서 우리 학원 오는 길이 아니었고 그러면 야, 붕어빵을 내가 하나만 사줘 이럴 순 없잖아. 좀 사줘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 사줬어. 사주면 그치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받았지. 근데 쌤이 오고 난 뒤에 그게 또 다른 친구들이 둘이 앞에서 만난 거야. 자기한테 하나 사주면 좋겠다. 서로 그런 마음이겠지. 우린 용돈 받아서 하는 학생들이니까. 맞지? 그럼 서로 하나만 사주면 좋겠다. 근데 아저씨가 웃겨. 팥 붕어빵만 팔거나 슈크림 붕어빵만 판대. 한 사람한테 섞어서는 안 팔겠대. 그럼 어떻게 해? 슈크림도 먹고 싶고 팥도 먹고 싶고. 왜 할 수 없다. 야 정원아, 니 슈크림 사라. 이제 니는 내 팥 사갖고 우리 섞어 먹자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러면 이게 관계가 두 가지인 거야. 양이온 음이온 만나면 얘는 전자 잃어 내는 거 좋아하지. 얘는 얻는 거 좋아하지. 둘이가 만나면 하나가 잃고 하나가 얻고. 오케이 좋았어. 그쵸? 근데 얘들만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서로 얻고 싶어 할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다. 여기 봐봐. 다 얻고 싶어 하지.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야. 그러면 좋았어. 니 하나 내놔봐. 왜? 나도 내놓을게. 내가 내놓은 전자. 니도 전자 내놔봐. 그래서 이거 니도 쓰고 나도 쓰자. 같이 쓸까? 오케이. 니가 내놓은 전자와 내가 내놓은 전자로 뭘 만들고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니하고 내하고 공유하면서 니 거도 하고 내 거도 하면서 결합을 하자. 공유 결합이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일부를 좀 지울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날 땐 전자를 주고받지. 그치? 근데 공유할 땐 또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자, 잠깐. 그래서 너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중화 반응할 때도 했지만 항상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돼. 얘들도 고민이라고. 중성됐다, 옥텐 만족한다. 그래서 옥텐 만족했다가 이번엔 중성됐다가 옥텐 만족했다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 이러나 반응하는 와중에도 항상 그렇게 있었고. 자, 잠깐.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할게. 자, 뭘 좀 적어야 되냐면 좀 불편해서 약간만 지울게. 딱딱이 아프다. 자, 수소. D, B, B, C, N, O, 네온은 빼버려. 쟤는 반응도 안 할 거니까. 그치? 쌤이 잠깐만 원자과 전자를 좀 적을게.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만 적을 건데 이걸 적었던 할아버지 이름이 루이스야. 루이스. 전자, 점, 식. 루이스라는 할아버지가 전자를 점으로 찍었다. 그것도 원자과 전자만. 됐나? 그러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 14족이지. 4개. 하나, 둘, 셋, 넷.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탄소는 6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플로린은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잠깐만. 얘들 전부 다 뭐 하고 싶어 해?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지. 몇 개 모자라? 4개만. 4개를 더 얻고 싶어 해. 맞지?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지. 1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지. 이랬나? 그럼 필요한 거 다른 애가 지껏 들고 와서 결합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너가 아는 거 이거다. CH4, NH3, H2O, HF 대신에 HCl을 들고 왔다. 너 CH4 뭐지? 메테인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왜?
탄소는 지거 전자가 4개야. 이 보라색 있지? 이게 전자 쌍인 거야. 전자 쌍. 반틈은 탄소가 내놓고 반틈은 수소가 내놓고. 그래서 탄소 옆에 여기 탄소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는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들고 왔어. 근데 점 찍으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전자 쌤 거도 그래 생겼던데 이 선으로 끌까? 오케이? 선으로 끊습니다 원래가. 이랬나? 요게 전자쌍을 요 전자쌍이지. 요걸 요렇게 선으로 끌 거야. 됐나? 근데 이 전자쌍은 내 거 아니잖아. 색깔 다르지 그지? 네가 내놓은 거 내가 내놓은 거. 얘들이 전자 그래서 네 거 내 거 쌍을 이루고 그 같이 쓰자. 공유 전자쌍이지. 공유 전자쌍. 됐나? 그럼 CH4 공유 전자쌍 몇 개? 4개. 그럼 얘는 누굴까? 얘는 NH3가 된다. 됐나? 아우, 당황스러웠어. 산소. 산소는 지한테 이미 2개가 있어. 2개가 있어. 2쌍이 이미 있었고 2개가 필요했지. 수소하고 결합을 한 거야. 됐나? 그러면 오케이. 그럼 대충 감은 잡았는데요. 쌤 요거는 뭐게? H2. 그러면 얘들이 어땠을까? 이게 구멍이 다 메꿔줘야 돼, 얘들은. 이게 HF, HCl, HBr 이런 식으로. 얘들은 초록색은 할로젠으로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그거만 채워주면 끝인 거야. 단 읽어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선생님이 공유결합부터 먼저 가고 있는데 지금 공유결합은 그러면 질소는 지가 이미 하나, 둘, 3개 있던 거 수소랑 결합해서 NH3. 됐지? 그럼 산소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 둘, 셋, 넷 있었고 여기에 결합을 둘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 HCl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럼 이거 지금 얘는요 딴애하고 공유 안 하던데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미 쌍을 이루고 있어. 비공유 전자쌍. 공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이미 쌍이야. 됐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 이미 결정이 되겠네. 비공유 전자쌍 질소는 하나.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미 2개. 플로린과 같은 17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미 3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애 전자가 필요해서 다른 애하고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쌍이 4개, 공유 전자쌍이 3개, 2개, 하나가 돼야 될 것 같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오케이, 쌤 대충 감을 잡았어요. 자, 쌤 조금 더 할게. H2, H는 팔이 하나밖에 없어. N2, 잠깐만, 질소는 몇 번이야? 7번이지. 그걸 떠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 몇 개가 필요할까? 8개 되기 위해서. 3개가 필요하지. 봐봐, 내가 원자과 전자 5개란 말이야. 옥텟 되기 위해서 몇 개 필요? 3개 필요. 옆에 해보. 나 3개 필요해.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니 누군데? 나 질소. 나도 질소인데? 그럼 잠깐만. 옆에가 3개 달라 그래서 3개 줬어. 얘한테 5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됐나? 그럼 그 옆에 있는 질소는? 야, 나도 니한테 그럼 3개 줄게. 니도 3개 내놨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지 뭐. 그래서 오케이. 니도 내 거까지 좀 써. 나도 니 거까지 좀 쓸게. 8개씩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치? 근데 이걸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점 찍으려는 게 귀찮지? N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림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으로는 이렇게 한단다. 질소면 2죽이지.
질소면 2죽이고 안에 있는 전자를 공유하진 않아. 바깥쪽 껍질에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서 자, 수술을 좀 하고 자, 안에 있는 전자는 2개씩 있어요. 안에 있는 전자 2개씩. 그리고 나 7번 이렇게. 됐지? 그래 놓고 이쪽에 전자쌍들이 있고 자, 니도 내 거 좀 써라. 하나, 둘, 3개. 이쪽 원자도 껍데기 5개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3개. 네가 좀 써라. 요렇게 될 거라고. 그림말 이해되겠나? yes. 그래서 우리 내용을 이걸 삼중결합인지 알면 그림을 찾기가 좀 원활하다. 이랬으면 좀 전에 뭐라 그랬지? 삼중결합? 삼중결합? 그럼 그게 뭐예요? 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3개 있으면 아까 쌤 이런 얘기 했어? 질소는 NH3 만든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팔이 3개야. 근데 N2 될 때는 자기네들끼리 선이 3개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 이미 3개. 이거 잡아 당겨서 꽂으면 되는 거거든. 요렇게 있다는 거지. 그치? 요렇게 삼중결합. 원자 사이에 3개의 결합이 있다? 삼중결합. 됐나? 그럼 지금 O2는요? O2 보여주는 김에 여기 있네? O는 팔이 2개여야 되지. 그러면 O 사이에 2개 이렇게 이중결합이랍니다. 이중결합. 그러면 이렇게 N2가 있고 O2는 그러면 O에다가 그치 내 6개니까 2개 필요하더라. 2개 필요해서 이중결합하고 원자과 전자 말고 결합을 안 해도 되는 애들 비공유 전자쌍 2개씩 있어서 됐나? 그럼 얘들은 무슨 결합? 이중결합 또는 한국말로 이중결합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럼 잠깐만요. 얘가 이중결합이거나 삼중결합인 얘는 뭐라 그래요? 얘들은 단일 결합이라고 할 거다. 단일 결합. 약속이. 일중결합 아니다. 그렇게 쓰나 봐서 일중 아니다. 단일, 이중, 삼중.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혹시 얘 어떻게 생겼을까?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지. 탄소는 팔 몇 개? 4개. 4개. 산소는 2개. 자, 어떤 상상을 했나? 탄소는 팔이 4개고, 산소는 팔이 2개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만족을 하려나? 탄소의 팔 4개, 산소의 2개, 이중결합 2개. 됐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유결합 물질의 예시를 막 봤어. 예시를 막 갖고 CO2 같은 C에다가 O 이렇게 돼 있다. 얘들은 이중결합이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더라.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가 잘 아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혹시 얘들아 포도당이라고 기억하나? 포도당?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지? 그건 잘 모르겠고 화학식 알아? 포도당? 어떻게 써? 화학식? C6, H12O6 C6, H12O6 그치? 남들보다 하나 더 아는 게 얼마나 큰 건데 포도당이다. 사실 얘는 포도당 쌤이 거짓말 조금 할게라고 하면서 육각형이고 육각형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여기 탄소마다 물 붙었다 H와 OH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해됐나? 거기마다 전부 다 HOH 붙었다. 거짓말 좀 할게 그랬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산소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DNA,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할 때도 좀 편하거든. 어디 꼬리를 물고 있다 그지? 자, 포도당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산소, 여기가 탄소. 물론 HOH 쫙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 요거 뭐지? 물. 자, 궁금한 게 있다. 나연아 있잖아.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거 대칭 같아? 비대칭 같아?
쌤 요렇게 들었어. 한번 봐봐. 보이는 그대로. 맞아. 쌤 일부러 너한테 착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거든. 내가 편하게 이렇게 들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딱 착각을 하겠지. 양옆으로. 근데 아래 위는 어떡해? 대칭 안 됐지? 그래서 쌤 요렇게 든 거야. 나 대칭 아니지, 그지? 자, 쌤 질문할게. 포도당은 대칭일까? 아닐까? 너 봐도 대칭 아니지? 맞지?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 탄소 하나 더 올라가고, 비대칭이지? 끼리끼리 노는 거야. 끼리끼리. 물 분자가 어떻게 해? O 하나에다가 HH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있어서 비대칭이야. 너 비대칭이야? 나도. 그래,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해서 물에 포도당이 되게 잘 녹는 거야. 이랬나? 물에 포도당이 잘 녹는 이유가 그거야. 얘들끼리 섞이거든. 이랬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할게. 혹시 포도당 말고 얘보다 좀 커진 건데 단맛 나는 거. 설탕. 뭐 엿당 이런 것도 있는데 설탕은 얘들 이렇게 이야기할게.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을 해. 뒤에 나중에 암노산 펩타이드 결합할 때 그런 게 나올 건데 중간에 결합을 하면서 물이 하나 빠져. 응? 자, 포도당은 탄소 6개, 물 6개지. 근데 이런 포도당이 두 개다. 그럼 탄소 몇 개? 12개. 물도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 12개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결합을 하면서 내 손에 이렇게 닿고는 옆에 손 못 잡잖아. 놓고는 안 됐다. 물이 하나 빠질 거야. 그럼 탄소 몇 개? 탄소 12개에 물이 11개 있을 거야. 됐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얘들 이온결합일까? 공유결합일까? 봤을 때 이온결합은 양이온이 있어야 되지. 금속 양이온이 있어야 되지.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온결합일까? 공유결합일까? 공유결합이야. 땡큐다. 이랬지? 그래서 얘들 이따가 나올 거라서 미리 한번 내겠다. 자, 그럼 봅니다. 이제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대해서 쌤, 우리 이온결합 안 했잖아요. 네, 이온결합은 진짜 쉬운 게 이렇게 하면 돼. 시계 딱 봤는데 금속 양이온 보인다. 이온결합이다. 됐나? 금속 양이온 안 보인다. 공유결합이다. 됐나? 자, 물 H2O 공유, N2 질소기체 공유, 염화수소 HCl 공유, 암모니아 NH3 공유, NaHCO3 Na 보였지? 이온인 거야. CaCO3 CA 칼슘 이온요? 맞아. 걔는 이온결합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진짜 오늘 최종 목적은 그거거든.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성질을 볼 건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공유결합 물질 실컷 얘기하다가 이온결합 물질 잠깐 설명 좀 할게.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이 쌤 아까 하지 않았나요? 그치? 조금 맛배기 약간 맞지? 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래서 몰라. 나 옥택규칙 만족할래. 중성 포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전자 줄게. 니 좀 받아봐봐. 그래서 전자를 주고 받아.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된 거지.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거 갖다가 전기적 인력. 그래서 전기적 인력으로 하는데 좀 전에까지 공유결합 막 모형 보여줬지. 지금부터 미안 보여줄 수가 없어. 내한테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 미안. 없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얘들이 있었을 때는 잘 들어야 돼. 얘들이 수많은 이온들이 일정한 비율로 규칙적으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서 결정을 형성할 거야. 쌤처럼 딸랑 요거 들고 와서 독립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밑도 끝도 없이 쫙 펼쳐진 거라. 이랬나? 이온결합은 이런 거하고 달라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밑도 끝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만 할 거야. 근데 지금 그 비율은 누가 정해요? 얘기해 줄게. 아까 쌤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
요거부터 잠깐만 이야기할게. 나트륨 몇 번? 11번. 염소 몇 번? 17번. 나트륨이 11번이고 염소가 17번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트륨이 전자가 2, 8, 1. 하나 갖다 버렸지. 염소가 2, 8, 7. 하나 얻어왔지. 그러면 얘가 Na 플러스가 될 때 친구도 읽고 돈도 읽고 전자도 읽고 전자 껍질도 읽고 됐나? 281 되는 게 28 끝. 오른쪽 어깨 위에 양이온입니다. 됐나? 남들이 봤을 때 몇 주기처럼 보여? 2주기처럼 보이지. 근데 2주기일까 아닐까? 아니란 거야. 됐습니까? 얘는 의미가 전자 잃어서 껍데기 2개예요. 이렇게 된 거지. 얘는 몇 주기? 3주기 원소 일가 양이온이니까 Na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잊지 말아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음이온의 염소, 염화이온 될 때 얘는 껍질수 변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원래 7개 있는데 하나 얻어서 그대로 일가 음이온 2, 8, 7 2, 8, 8 옥텐 만족할 거다. 됐나? 그리고는 얘들이 결합을 할 때 얘들 잠깐만. 그럼 이거 누구 닮았어? 18쪽에 네온 10번. 얘 누구 닮았어? 아르곤. 근데 잠깐만. 얘 전자 하나만 주고 하나만 얻으면 되지. 그치?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으면 네온처럼 되고 아르곤처럼 될 거다. 밑에는 교대로 이렇게. 아래 위로 양옆에 앞에서 보면 이래. 위에서도 봐도 이래. 옆에서 봐도 이래. 입체적으로 쫙쫙쫙쫙쫙 다 이렇게 생겼어. 지금 궁금하다. 작은 게 Na 플러스일까 Cl 마이너스일까? 누가 클까? 아르곤이 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작은 녀석이 누구라고? Na 플러스. 큰 애가 Cl 마이너스. 음량 이렇게 규칙적으로 입체 구조인 결정을 형성할 거다. 말 듣나? yes. 밑도 것도 없이 쫙. 근데 다행히 요건 설명할 수 있는데 딴 건 좀 복잡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딴 것을 배울 거거든. 자, 쌤 궁금하다. 염화 마그네슘 어떻게 적지? 염화 마그네슘 어떻게 적을까? 화학식으로 뭐라고? MG? 왜? 얘들이 전기적으로 그래도 중성 만족해야지. A가 양이온, B가 양이온. A, B가 같으면 대각선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 근데 A, B가 다르면 대각선으로 보내서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2가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이 1가 음이온이야. 그치? 근데 2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야 돼? 카드로 MgCl 플러스. 그런 거 하면 안 돼. 물질은 무조건 중성해야 돼. 그러면 방법은 야, 너 2 플러스니까 하나만 있고 너 1 마이너스가 2개 와야 되겠다. 그래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됐지? yes.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게 뭐냐면 나 음이온 애인 구함 이거라고. 근데 지금 커플 됐지? 결혼했는 거라고. 근데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쓰면 안 돼. 이랬나? MgCl2. 됐습니까? 그러면 탄산칼슘 어떻게 적어? 탄산칼슘? 그치. 탄산칼슘 카포3 Ca CO3 Ca2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CaCO3. 그러면 염화은 어떻게 적지? 염화은 AgCl 이렇게 되겠지. 산화 알루미늄 어떻게 적지? Al 몇 가 양이온? 3가 양이온. O? E-지. 어떻게 할까? 전화량이 다르지. 보내야 되나? 대각선으로. 그럼 Al2O3 지우고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산화 말고 수산화, 바륨 어떻게 적을까? BA 칼슘이랑 똑같거든. 2 플러스거든. 수산화 OH 마이너스. 그럼 BA OH 대각선이지? BaOH2 하면 에헤이 오해를 사겠다. H2처럼 관로해줘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yes. 자, 선생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게. 산화구리 관로해서 2. 선생님 얘기한 적 있나? 구리는 대학교 되면 배울 건데 이가 양이온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할 거야. 됐습니까? 구리가 이가 양이온도 있고 다른 것도 있거든. 지금 교육과정상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산소 2 플러스 2 마이너스. 똑같지? 그럼 대각선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CuO 이름은 산화구리 2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이온결합은 일단 금속이 전자를 주고받아.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을 해. 무조건 전기적 중성을 만족을 하면서 결합을 할 거라고. 그치? 근데 결합을 했는데 상온에서 딱 보니까 고체인 거야. 고체인 거야. 걔들이 수많은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자, 일정한 개수하면 안 돼. 됐지? 공유결합은 일정한 개수로 독립적인 분자다. 그런데 얘들은 절대적으로 일정한 비율이다. 밑도 끝도 없어. 못 세 몇 개인지. 됐습니까? 그 일정한 비율. 가장 간단한 비율로 적어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만져보면 생각보다 단단하다. 단단해. 아마 잘 못 봤을 건데 할머니가 김장하는 김치. 그 김치 할 때 꼭 필요한 게 소금인데 소금 반듯반듯하게 생겼어. 자, 3 이렇게 주사위 굴리지? 주사위처럼 생겼어. 정육면체 모양으로. 그래서 만지면 진짜 아파. 꽉 누르면 안 부서져. 근데 어떻게? 딴 걸로 칼 같은 거 툭 치면 와장창 깨지는 거야. 이상하다. 잠깐만. 이거 금속 같은 거는 단단하지? 치면 부서지나? 안 깨지지? 얘는 깨진 이유가 있다?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하나, 둘, 셋, 톡! 밀었단 말이야. 밀면 어떻게 되냐? 맞불 됐던 게, 잠깐만, 뿔맛 됐었는데, 몰라, 밀렸어. 이렇게 된 거야. 헐, 그럼 어떡해? 얘가 마마, 성력이 작으면 뿔뿔. 아, 참. 그래서 밀어내. 팍 깨질 거야. 진짜 단단한데 깨지기 쉽다. 이랬습니까? 선생님 옛날에 이게 충격. 어떻게 단단한 게 깨져? 그렇다고 무슨 유리컵 봐라. 만져보니까 단단하지? 깨졌어, 안 깨졌어? 단단해서 깨질 수는 있지. 이랬나? 그래서 이온결합은 단단하다. 그러나 깨질 수 있다. 일단 이온결합에 대해서 누가 정전기적 인력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전자 주고받고 일정한 비율로 결정을 이루면서 결정을 형성했다. 걔들 화학식은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한 번이라도 금속 양이온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온결합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때? NaHCO3 이름이 탄산, 수소, 그래도 나트륨 있지? 아무리 길어도 짧아도 금속 양이온이 있으면 얘는 이온결합 물질 맞는 거라. 이랬습니까? 이온결합 물질 맞다. 그럼 우리 주변에 봤을 때 이온결합 물질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온결합이 있다. 이온결합 번호 하나 달아놓고 있으면 번호는 안 하고 뭐 구조라든지 화학식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좀 할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온결합이 뭔지는 알겠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다.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들이 예시도 좀 봤다. 어떤 성질이 있는지 좀 알려줄래요?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이온결합 물질은 첫 번째 단단해요. 그러나 힘주면 부서지기 쉬워요. 됐습니까?
두 번째. 상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상온에서 고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녹는 점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소금, NaCl 녹는 점 한 801도씨 정도 돼요. 801도씨. 높은 거냐고?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물에 잘 녹을까? 물에 잘 녹을까? 물에 잘 녹을까? 대답 없는 애가 있다. 물에 잘 녹을까? 잘 녹아요.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마음 놓고 있으면 잠 온다.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부분 크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앙금이 예외다. 내가 봤을 때 아까 일부러 CaCO3, AgCl 이런 거 썼거든. 이온결합 물질 중에 안 녹는 앙금이 예외인 거지. 대부분은 잘 녹아요. 그러나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이 크다. 중요합니다. 왜냐? 물 자체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 물 자체가. 진짜요? 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던데? 설명해 줄게. H2O지. 얘들이 대칭이래, 비대칭이래. 비대칭이래. 생긴 모습도 그렇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씩 떼어요. 너희가 아는 거 수소는 양이온 잘 되지. 산소는 음이온 잘 되지. 실제로 약간 마이너스.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금 그렸지, 그지? 그 옆에 가서 Na 옆에 수소 말고 산소가 가는 거야.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렇게. 그러나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그러나 물에 잘 녹고. 자, 4번 매우 중요한데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전기 전도성이 뭐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전류 흘러 이 말인 거야. 전류 흐를까? 그거 상태마다 달라. 고체냐 액체냐 수용액이냐. 그러나 전기 전도성은 혹시 언제 전기 전도성 전류가 그러지? 오케이. 이온이거나 아니면 전자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 공통으로 전하를 띤 입자. 다시 뭐라고? 전하를 띤 입자. 금속 같은 경우는 양이온 이동 안 해요. 전자만 이동해요. 이해되겠나? 그래서 원래는 전하를 띤 입자라고 한다.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이나 전자가 이동을 하면 전류 흐른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너희들 아까 고체 소금 봤지? 고체 NaCl. 그치. 얘를 규칙적으로 배열해. 이온 있어, 없어? 이온 있어. 이게 아까 동그라미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있었지? Na 아니야. Na 플러스야. Cl 아니야. Cl 마이너스야. 이랬나? 이온이 존재는 해요. 이온이 존재는 해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위에 커플 대놓고 애인 구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안 쓸 뿐이란 거지. 나 뿔마 해서 얘를 양이온, 음이온이 있어. 나연아, 양이온이 있어. 그러나 이동을 할까 못할까? 못해. 결합이 진짜 센 거야. 정말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800도까지 가열을 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얘는 이온이 있다. 그러나 결합이 상당히 강하다.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동 안 돼.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고체 전기 전도성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고체 없다. 그럼 액체가 되면 이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액체가 됐으면 이동하겠지. 수용액 물에 들어가도 다 헤어져.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그래서 고체는 안 되는데 액체도 되고 수용액 물 속에서도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 흘러요. 이렇게 된 거지. 됐나? yes. 그러면 일단 이온 결합의 성질은
매우 단단하다, 부서지기 쉬운데 상온에서 고체 녹는 점이 높은 편이다.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큽니다. 이거 기억해야 한다. 근데 전기 전도성은 고체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은 있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일단 뭐 단단하다, 부서지기 쉽다 그런 얘기는 안 돼. 일단 너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다 기체잖아. 공유결합 물질, 액체나 기체는 생각보다 많아. 저런 얘기는 안 해요. 됐지? 그러면 우리는 핵심이 얘가 어떤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그거 궁금한 거야. 됐나? 그러면 자, 세 번째 물의 용해성이 중요한 거지. 물에 대한 용해성. 과학의 매력이면서 단점이 예외가 있다. 물에 대한 용해성. 크다 작다? 엄청 작아. 너 봐봐. 산소기체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았으면 너 바닷가 가서 놀 때 숨 못 쉴 거야. 산소 물에 다 녹아버린대. 물고기도 아닌데. 맞지? 질소기체 물에 잘 녹을까?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몇 가지만 물하고 잘 섞이지 안 섞여요. 이랬나? 그러면 너희가 아는 물에 대한 용해성 웬만하면 작다. 그치? 웬만하면 작다. 별로 안 크다. 근데 아까 포도당 있었지? 대칭, 비대칭. 비대칭. 그런 애들하고만 물은 잘 섞여. 물이 비대칭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애들 잘 녹이냐면 자, 혹시 이거 누구야? 어머니야?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한번 볼까? 이거 대칭이겠나? 이렇게 딱 보니까 대칭. 미안해. 봐봐. 지금 여기 있을 때 이 손가락이 밑으로 들어가. 손가락이. 공중에 붕 떠 있어. 공중에 붕 떠 있어. 쑥쑥쑥 누를 수 있듯이. 잠깐만. 너 그냥 이걸 봤을 때 대칭 같지? 아래 위로 대칭일까 아닐까? 아니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낼까? 이렇게 한다고. 됐나? 그래서 물, 암모니아, 물에 대한 용해 있어요. HCl.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공유결합이지. 얘 물에 잘 녹아. 염기성대. 용해성. 포도당.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녹아요. 포도당, 좀 더 커진 거, 설탕. 물에 진짜 잘 녹지. 이렇게 된 거야. 됐나? 얘가 예외적인 걸 많이 봐서 그렇다. 원래는 잘 안 녹는다. 됐지? 그럼 전기전도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기전도성? 일단 전기전도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다른 애 대부분 봤을 때. 그러나 없다라고 보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지. 왜 예외가 있느냐? 이온이거나 전자가 이동해야 한다 그랬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혹시 상상을 해봐. NH3지? 물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헤어졌어. 됐나? NH3는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헤어졌어. 그치? 그럼 선생님이 잠깐만, H 플러스는 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H 플러스 없는가 이거? 맞지? 근데 봐봐, 이거 NH4 플러스 전자 2개 있지? 전자 아무것도 없는 얘가 여기 가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녹으면서 심지어 이온도 만들어. 그래서 수용액에서 전류 흐르게 합니다. 됐나? HCl도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합니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됐지? 근데 포도당은 아니 우리 부러질 생각은 없어. 분자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얘들은 이온이 될 수 있어서 전류가 흘렀지. 얘는 포도당 고고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해. 그래서 얘들은 분자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비전해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전해질, 비전해질 들어봤지, 그지? 물에 녹아서 전류 흐르게 한다, 전해질. 물에 녹아서 전류 흐르지 않는다, 비전해질.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물에 녹는 거 너희들한테 대표적인 거 4개를 이야기하지만 얘들 중에서 녹게는 하지만 이온으로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온으로 되지 않고 분자 상태를 그대로 된 애가 있다. 분자 상태는 전류가 흐르진 않는다. 됐나? 그럼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전기 전도성. 공유결합 이때 없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대부분 없다 그랬지? 대부분 없다. 수용액에서 몇 개만 전기 전도성 가지는 경우도 있다. 자, 되게 중요한 하나. 혹시 연필심은 전류가 흐를까 안 될까? 연필심. 흘러요. 맞지? 대박이지? 이게 뒷단을 뭐 하면서 좀 가르쳐 줄 거거든. 연필심이 원소기호로 뭐? 성분 C. 이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인데 대박. 전류 흘러. 비밀이 하나가 있어. 나중에 가르쳐 줄게. 다른 단어를 하면서. 이랬습니까? 그래서 연필심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공유결합했는 애들은 웬만하면 독립적인 입자를 형성을 해. 일정한 개수를 가지면서 이렇게 NH3, H2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오케이. 분자. 됐나? 분자를 형성하고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로 딱 붙어서 분자를 형성하고 독립적이고 성질 지니는 애들이 있다. 됐나? 자, 그럼 일단 잠시 휴식. 25쪽을 한번 봅시다. 시험 대비 교재. 왼쪽에 딱 보니까 1번에 화학결합 원리가 돼 있지. 18조 원소. 그치? 18조 원소 롤모델이 될 거니까 얘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2번에 화학결합이 형성된 까닭이 뭐라고? 화학결합 통해서 18조 원소처럼 안정적으로 옥텟 규칙 만족하고 싶다. 그치? 옥텟 규칙 다른 말로 8 전자 규칙 그랬다, 그치? 내려가서 이온을 형성을 하는데 양이온은 전자 잃었겠지. 음이온은 전자 얻었겠지. 그리고 난 뒤에 2번에 이온 결합했나? 근데 잃고 얻고 주고 받아서 그래서 그림으로 NaCl 된 거 보이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 원자. 네가 내놓은 전자, 내가 내놓은 전자. 쌍을 이룰 거고 그 쌍을 니도 나도 같이 공유를 할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이게 마지막 최종 목적지였거든. 이온결합 물질 고체 동그라미 이온들이 강하게 결합했지. 이동의 X. 이동을 못해. 전기 X,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그 다음 수용액 밑줄. 그럼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겠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분자 동그라미. 자, 독립적이고 성질을 지닌 거다. 근데 얘들 물에 딱 녹았어. 대부분 밑줄. 전기 전도성 X. 없습니다. 됐지? 이게 최종 목적지인데, 자, 일단 25쪽에 1번 볼게. 혹시 1번에 A 플러스 B2 마이너스 C 마이너스 혹시 A 봐봐. 몇 번? 3번. 리튬이란 얘기네. B 몇 번? 산소 O 2-라는 얘기네. C 몇 번? 9번. F-라는 얘기네. 싹 다 이주기야, 이가. 그치? 선지 기억 봅니다. A, B는 같은 주기이다. OX. 그치? 우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3번부터 10번까지는 이주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모두 같은 주기이다. OX. O다.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 B는 몇 개? 6 적어야지. 거기 B 밑에 6 원자과 전자. C 밑에 원자과 전자 몇 개? 7 적어줘야지. 그럼 부동 맞다 틀렸다? 뒤집어줘야 되겠지? 탈락. 됐습니까? 세 번째, ABC 중 금속 동그라미. 금속은 누구만? 리튬만.
그렇지. 그럼 OX, X. 됐나? 2번 문제. AB가 화합물 AB 만들 거다. 아하, 이래 A 몇 주기 원소? 2주기고 B도 몇 주기? 2주기지. 그런데 이온될 때 전자껍질 하나 없어졌지. 기억해. A는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양이온, 금속 양이온이겠지. 됐습니까? BX. 이번에 A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OX. 이렇게 됐으면 나 양이온이고 나 음이온이고 이러면 이온 결합 물질 맞겠지. 그치? O. 세 번째 AB 이러는 거 모두 네온일까? 아니. 봐봐. A는 보니까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얘들은 헬륨처럼 돼야지. 말 되겠나? 자, 그러면 잠깐만 요건 필기할 건 아니고 쌤 봐봐. 우리가 수소가 있었지? 리, 배, 비 얘들까지는 헬륨부터 1, 2, 3, 4, 5번까지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 규칙 안 돼. 무슨 얘기냐? 너희들 탄소 알지? 탄소부터 CH4 되면서 그래 옆에 하고 받고 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지. 됐습니까? 그럼 일단 2번은 OX 오고 니은에 오고 디귿에 X 됐나? A는 헬륨처럼 되겠다. 전자 2개만. 상황 이해됐습니까? 정답 2번. 자, 3번 문제. 원자 AB 밑줄. 아, 번호가 다 적혀있네. 편하네. A 누구? O. B 누구? Na. 기억에 A가 금속이가? 아니죠. B가 금속이겠지. 그럼 1번, 2번 둘 다 틀렸지. 3번에 A는 전자 6개를 잃어서 양이온 되겠나? 설마 몇 개를 얻어서 2개 얻어서 음이온 되겠지. 맞지? 땡. 세 번째 AB 1대2로 결합. 잠깐만. A가 2가 음이온 되고 B가 1가 양이온 잘 된 거 맞나? 그치. 그러면 총전화량이 0돼야 되지. 맞지? 그럼 2가 양이온인 거 알지만 1가 양이온 요거 2개 2가 음이온 하나 돼야 되겠지. 이건 AB 순서 잘 봐야 돼. A가 어차피 2가 음이온, B가 1가 양이온. AB 순서니까 몇 대 몇? 1대2. 됐습니까? 일정한 비율이었다. OX. O. 그러면 얘들아, 얘들을 8번이지. 11번이지. 자, 얘들 누구 따라? 네온, 아르곤. 18족 중에서 네온. 8번인데. 꿈꿔봤자 10개겠지. 11번인데. 설마 얘들아. 18번까지 7개 얻을 수 있겠나? 하나 잃는 게 낫겠지. 10번이 낫겠지. 그래서 둘 다 롤모델은 네온이다. 맞지? 그러면 5번에 안정한 이온 밑줄 전자수는 어때야 돼? 네온으로 같아야 될 거야. 됐나요? 뒷페이지. 4번 문제. 4번 문제. A에서 C 전자 배치다. A에서 C 전자 배치다. 오케이. 일단 주의 경보. 수소 나오면 무조건 조심이 돼. 기억해. A 2개, B 1개. 누구지? H2O. 화합물 형성할 수 있다. OX. 맞겠죠. 두 번째, 화합물 AC. AC는 누구지? HF. 이렇게 되겠나? HF. 이온결합일까? 공유결합일까? 그렇죠. HF. 내가 봐도 금속 양이온 없는 것 같아. 공유지. 됐습니까? 디귿에. BC.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 같다. 롤모델은 누구? 네온. 네온. 같을 것 같다. 정답 몇 번? 4번. 5번 문제. 이거 누군 것 같아? 1번, 8번이지. 물 분자 만드는 거겠네. H2O. 그럼 기억해. B가 16족이다. OX. 탄소 2, 6. 원자가 전자 6개. 6족 아니지. 16족. 조심해야 될 듯 맞지? 자, 두 번째. A2B. H2O. 물이지, 그치? 이온 공유. 공유지. H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그쵸? 세 번째, 공유전자쌍 밑줄 쫙. 혹시 B2가 누구야? B2가 여기서 O2 되겠나? 그래, B2 밑에다 적어라, O2. A2 밑에다 주고, H2. 그래서 잘 봐. 항상 쌤 모형 보여줬었지? 산소는 팔이 몇 개? 2개. 팔이 무조건 2개 있어야지. 그럼 O2는 공유전자쌍 몇 쌍? 2쌍. H는 무조건 팔 하나지. 전자쌍 몇 쌍? 1쌍. 가능하겠습니까? yes. 그럼 누가 더 많아? B2가 더 많을 것 같다. 오, 됐나? 자,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여기였다 그랬지? 설탕, 전기 전도성. 설탕이 무슨 상태다? 분자의 동그라미. 이온결합일까? 공유결합일까? 공유결합이었던 것 같아. 체크했지?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포도당, 설탕, 물에 잘 녹지? 맞지? 용해성 크지? 예외적인 거다. 딴 건 안 그렇다. 그런데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없다? 없지. 자, 적어놔라. 분자 상태. 분자를 유지를 합니다. 분자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일반적으로 있을 때가 분자였고 걔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자를 유지한단 말은 그대로 중성이지. 선지 기억 확인합니다. 설탕, 이온결합이다. OX. 아니죠. 두 번째, 설탕, 금속, 비금속. 그랬으면 이온결합이지. 금속의 X. 세 번째, 가는 전기전도성? 아예 없지. 셋째, 4번, 설탕은 분자로 존재한다? 맞죠? 5번, 설탕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까? 아니야, 전화를 안 띄어. 이동 못해. 그럼 정답 몇 번? 4번. 됐습니까? 자, 7번. AB의 전기전도성. 둘째 줄에 AB는 각각 NaCl 밑줄, 포도당 밑줄. 이게 A고 B인데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를 이야기하네. 근데 전기전도성이 여기는 X, 여기는 O. 잠깐만. 나 이렇게 할까? 소금, 설탕. 소금이나 설탕 중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소금, 수용액. 끝. 맞지, 그지? 그럼 소금, 수용액. 아싸. NaCl 따로 표 안 적어도 되겠네. 됐습니까? 소금 고체일 때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설탕은 어떻게든 안 되지. 하나 가르쳐줬지. 이거로 문제 푸는 거야, 원래. 이해됐습니까? 그럼 선지 기억 어때? 5도X. 그렇죠. B가 염화나트륨. 그치. 수용액일 때 전류를 주는 건 염화나트륨. 소금이었다. 세 번째, A를 이루는 건 모두 A 포도당이지. C6H12O6. 수소, 비금속이라 했지? S.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